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이제 이 겨울 준비를 하려고 땅속은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 입동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변화를 감지했다라는 것은 이미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그 이전부터 그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기운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신다면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는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내가 어느 정도 예측만 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 두려움에서 많이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가 있고, 더욱더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도전, 액션을 충분히 여러분들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60갑자의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그 변화를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갑자 일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갑자 일주가 월지에 변화하는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갑자 일주라는 이 주인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여러분의 그 상상력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주팔자라는 것을 모두 다 보고, 그리고 흘러가는 운도 이렇게 다 대입을 해서 전체적인 사주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일주와 계절의 변화만을 우리가 한번 볼 때, 그 계절이 어떠한 인생으로 변화하는지,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자연이 변화할 때 우리는 확연한 자연의 변화를 평생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의 변화와 똑같이 확연하게 우리 인생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혀 이 자연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세상에 그런 어떤 공부라든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주를 놓고, 주인공 자리 일주를 놓고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공부를 아마 하시게 되면, 모든 글자, 모든 팔자의 글자와 이 운의 에너지를 다 대입해서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잘 리딩하고 대비를 해서 잘 걸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우리 인간들에게 남겨놓은 가장 큰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듣냐면은 아주 가볍게 해석을 대부분이 합니다. 너의 처지, 너의 지금 어떤 상황, 또는 너의 꼬라지,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너의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까지 차원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만 있다면, 소크라테스가 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커스는 자신입니다. 스스로 나라는 스스로 있는 그것이 그 자가, 그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신이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가 너 자신이라는 거죠. 그것만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주인공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주 역학을 통해서
자, 우리는 뭐 앞으로 운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사를 해야 되는지, 승진수가 있는지, 뭐 어떻게 이혼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는 단편적인 것을 물어보지만 사주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깊은 이 의미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아 성찰의 철학적인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주역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나와 인연된 모든 인연들의 존재는 무엇이고 나는 이들을 왜 더 이상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들에게 분노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지, 자, 이들을 내가 오롯이 사랑할 때만이 나의 운명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밝게 풀린다는 것을 철저하게 사주역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깨달음을 반드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사주역학, 명리학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들을 나를 깨우치는 자아 성찰의 학문, 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 일주의 특징과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 일주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공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 일주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물 위의 수초다. 자, 이것은 큰 나무, 감목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고, 물 위의 수초로서 감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12운성의 욕지를 깔고 있고, 자수는 외양내음으로, 이 자수 속에 보면 일양이 시생 태어나기 때문에, 자, 겉으로 보면은 양이지만 속에는 오음이라는 음기를 또 가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자수는 극과 속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에 자수를 깔고 있는 분들이 겉으로는 환해 보이지만은 속에 남모를 고민이 있다, 이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육친으로는 인성이 되고, 오를 보면 충을 하고 묘를 보면 형을 하여 여자는 자궁질환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자, 이것이 갑자 일주의 간단한 특징,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갑자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걸어가면서 인생에 어떤 일들을 겪을 수 있는지 일주와 계절만을 우리가 보고 갑자를 한번 인생의 그 지도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 일주가 임묘진이라는 봄의 계절을 만났을 때입니다. 월지에 임묘진월을 만났을 때 갑자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 자, 임묘월에 목왕절로 걸록 양인이 되고, 경금이 없으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어 순한 비둘기가 되지 못하고 포악한 독수리가 되어 욕심이 많다. 자, 이렇게 갑자에게 임묘진월은 목기가 왕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경금이라는 큰 어떤 도끼로 이 갑목에 장가지치기를 잘 했을 때 굉장히 사람이 인품이 있고 제대로 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경금이 없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는 아이로 치면 고집불통,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고집을 피워서 이루어내는 이런 아이, 막대 먹은 아이로 자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이 조류에서 보게 되면 독수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눠 먹거나 뭔가를 양보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어떤 포악한 모습이다, 욕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름의 갑자 일주, 갑자가 사오미 계절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또 변하는지 보도록 하면, 사오미월에 갑목은 갈증이 심하고 꽃이 만발하여 인물이 좋다. 일단 갑목에게 사오미월은 한여름이기 때문에 만개가 되는 계절입니다. 꽃이 활짝 피다 보니까 이 얼굴이 전부 다 보면 미남 미녀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인생에 예를 들면 겨울에는 얼굴이 좀 이렇게 별로 인물이 없는데, 이 인생의 어떤 이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인물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인물이 더 좋아지는 자, 이런 분들. 자, 이것이 바로 운의 흐름에 따라서 특히나 갑자일주가 여름의 계절을 만났을 때 얼굴의 이 형상이 아주 활짝 피는, 자, 이런 경우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여름에 갑자일주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으로서 머리가 총명하고 지지의 자묘형을 보지 않고 수를 보거나 또는 진토를 보면 아주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묘형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갑자일주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렇게 여름이다 보니까 갑자에게 이 자수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여름에 갈증이 많이 나는 나무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반가운 이런 어떤 에너지로서 부모, 특히나 어머니에게 굉장히 효도하는 이런 자식의 모습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자일주가 이제 가을의 계절을 걸어갑니다. 자, 이때는 어떤 모습으로 또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술월의 간목으로 수축에 접어들어 나무의 기가 뿌리로 향하여 메마르게 되니 생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도끼와 불로 땔감을 만들면 귀하다. 자,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정화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금이 있고 정화가 있을 때, 자, 이렇게 가을의 계절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식상이 투출이 되면 귀하지만, 자, 식상이 투출이 되면 귀하지만 지지수가 충을 당하면 신경성 두통 등의 질병이 따르고 사람이 예민하다. 자, 이렇게 가을에 이 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가을이다 보니까 이 금기가 왕해지는 계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금기가 왕해지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 두통 또는 신경성으로 인한 이 원인 모를 그 심각한 두통, 자, 이런 쪽에 또 질병을 당할 수가 있는데, 금이 왕해지고 화기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사주에 이 발달이 되지 못한 분들은 금의 그 어떤 힘을 제압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금이 그대로 이 간목을 손상을 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간목이라는 이 자체가 머리 관련해서, 뇌질환 관련해서, 신경 관련해서, 정신 관련해서, 자, 이 간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금기가 왕하고 이 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원인 모를 편두통, 신경성 두통 등에 시달릴 수가 있고, 이때는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성격으로 돌아간다. 까칠하고 굉장히 예민한 성격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일주가 자, 해자축월을 만났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수기가 왕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자, 해자축월의 나무로 식상 화기를 얻지 못하면 중풍이나 뇌졸중 등이 유발될 수가 있고, 식상, 불을 보았다면 여자는 남편이 싫어지고 자식을 더 좋아하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그 갑자일주 겨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자축월에는 수기가 아무래도 왕해지다 보니까 화기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첫 번째 건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기가 이렇게 왕해진다라는 것은 해자축월 겨울이니까 수기가 얼어버리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이라는 자체는 특히나 신경이나 뇌혈관 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어떤 그 혈관을 관통하는, 자, 이런 부분에 기운을 수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이 얼어 있다라고 볼 때, 자, 그것이 혈관이 막혀버리는 현상이라든지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생기는 질병은 중풍 또는 뇌졸중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겨울에 갑자일주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계절인데, 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자식에 관해서 불이라는 에너지가 이 갑자 일주에게 자식이 되기 때문에 자식에 굉장히 올인하는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선택을 할 때도 남편이 1순위가 아니고 자식이 1순위. 왜냐하면 한겨울의 갑자 일주라는 것은 불이라는 에너지가 나의 목숨줄, 생명의 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식이 나의 목숨처럼 나의 1순위가 되고 나의 인생에서 남편이란 존재는 갑자 일주에게 경금 또는 신금이 될 거니까 더욱더 이 찬 기운을 더욱더 차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편은 별로 반갑지가 않은 이런 모습으로 부부관계에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갑자 일주의 사계절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일주만 가지고 그 월지의 계절의 변화함에 따라서 모든 인연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 내가 이 사회에 걸어 나갈 때 내가 활동하는 사회적인 영역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충분히 대입을 하고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갑자 일주의 계절적인 변화를 통해서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지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